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 모임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될 강의 내용을 되도록이면은 미리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 중에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주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시간으로 치주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15분 정도 분량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기구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진단을 위한 기구와 치석 치태를 제거하는 기구, 그리고 치근 활택술 시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기구가 있죠. 미러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핀셋, 익스플로러, 미러 이렇게 3종 세트의 대표 주자고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컬러, 다양한 형태, 재질, 요즘은 이제 부가적으로 빛까지 들어오는 미러 등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익스플로러는 사실은 보존과 영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복물의 오버행잉 마진이라든지 치아 우식을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저희 치주 영역에서도 치근 표면이나 치주낭 내의 치석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17, 23번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림 왼쪽에서 보시면은 A와 B가 바로 17번과 23번입니다. 임상에서는 저희 앞뒤로 17과 23이 붙어 있는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주에서 가장 중요한 페리오돈탈 프로브입니다. 치주낭의 깊이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형태를 파악한다거나 내면에 있는 서브진지벌 캘큘러스를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포켓의 변화가 약 1mm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 오차가 또 1mm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할 때 2mm 단위의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 모양이 0.5mm 정도의 볼이 달려 있어서 치주낭의 손상을 적게 주며 치근면에 대해서 높은 민감도를 주는 프로브 등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봐주시고요. 시험에 내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마르케스 컬러 코디드 프로브로 369 12mm의 컬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B는 UNC15이라고 해서 노스캐롤리나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리나 대학의 15mm 프로브입니다. 치주 연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브가 되겠는데 바로 1mm 단위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껍게 4에서 5, 9에서 10, 14에서 15가 두껍게 코딩이 되어 있어서 읽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C 세 번째는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유니버시티 미시간 프로브가 되겠고요. 1, 2, 3, 5, 7 이렇게 띄어서 프로브가 형태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 O 프로브는 368mm고요. WHA에서 CPITN이라는 것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WH 프로브로서 3.5, 5.5, 8.5, 11.5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프로브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프로브를 사용해라 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식으로 프로빙을 하는지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의 장축에 평행하게 20에서 40g의 힘으로 저항을 느낄 때까지 치주낭내로 삽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한 치아에서 6개의 포인트, 보코링구얼, 메지얼, 미들, 디스탈 부위를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에 늘 나오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잘 읽어주셔야겠죠. 퍼케이션 부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한 형태의 프로브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것이 바로 네이버스 프로브라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서 퍼케이션 내면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셋이 사용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치석, 치태를 제거하거나 치근 활텍술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A는 큐렛, B는 시켈 스케일러, C는 파일, D는 치질, E는 호 스케일러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큐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역시도 국가고시라든지 시험에서 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유니버셜 큐렛과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만든 그레이시 큐렛으로 나뉘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콜롬비아, 영국굿, 맥콜, 인디아나 등등 각 대학에서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기구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도 없고요. 사실상은 이 유니버셜과 그레이시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보편적인 큐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유니버셜 큐렛이고요. 오른쪽이 그레이시 큐렛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니버셜 큐렛 같은 경우는 커팅 엣지가 두 개가 있고 그 축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그레이시 큐렛 같은 경우는 커팅 엣지가 두 개가 있긴 있지만 실제 작용하는 것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이 쉔크와 70에서 8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유니버셜 큐렛 같은 경우는 모든 부위에서 유니버셜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큐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면은 반달 모양이 되고요. 큐렛 양측면에 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커팅 엣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모든 부위에서 사용할 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구 도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그레이시 큐렛을 만들게 됩니다. 각 치아별로 전치나 구치, 근심이나 원심면 등의 적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각도를 구부러뜨려 놓은 것이 바로 이 그레이시 큐렛이고요. 이 날 부위와 연결 부위가 70 내지 80 내지 60에서 70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아래 연결 부위에 대해서 날이 한 2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레이시 큐렛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면은 커팅 엣지는 이 하나만 되겠고요. 원래는 11, 12 내지 13, 14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각도를 좀 더 예각화해 가지고 접근도가 더 좋도록 만든 것이 바로 15, 16, 17, 18 등으로 계속적으로 기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 치아 부위마다 접근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형태의 큐렛을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어시스트를 준비할 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치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는 기구가 되겠죠. 국가고시에서 또 역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레이시 큐렛이 각 번호별로 어떤 부위를 치료하기에 좋은지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13, 14번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큐렛이고 15, 16과 17, 18은 변형,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번호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표 역시 시험에 잘 나오게 되죠. 그레이시 큐렛과 유니버셜 큐렛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글은 60에서 70, 유니버셜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커팅 엣지는 그레이시 큐렛이 하나, 유니버셜은 두 개의 커팅 엣지를 갖고 있고 그레이시 큐렛은 커브가 두 번을 이루면서 만들어지고 유니버셜은 한 번만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큐렛을 이용을 해서 아주 커브가 유연하게 잘 들어가서 각 치아의 구치의 디스탈 면도 잘 루트 플래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레이시 큐렛의 장점이 되겠죠. 그레이시 큐렛이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포켓이 작다거나 연조직이 너무 건강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금이라도 연조직의 손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미니 5 큐렛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또 미니 블레이드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큐렛들 등이 다양한 회사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시클 스케일러입니다. 말 그대로 낫처럼 생긴 스케일러가 되겠고요. 두 개의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절단면을 보았을 때 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렛과는 다르게 되겠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삼각형 모양의 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티드 백 그리고 트라이앵귤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치근에 붙어 있는 치석을 긁어낼 때 매우 유용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양면되어 있고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게 잘 제거는 되지만, 이걸 포켓 안으로 깊숙이 넣게 되면 치은에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치은 연상 치석만 제거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한 구치부 같이 치아가 울퉁불퉁한 루트 쉐입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시클 스케일러는 이 컨케이브한 면을 제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큐렛은 이 컨케이브한 면 4면까지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치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조각공들이 말하는 끌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의 스트레이트한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고 이 푸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치석을 떼어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커팅 엣지는 이 끌의 가장 끝 부분이 되겠고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절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치부의 치간 치석 제거에 유용하며 말씀드린 대로 푸시 모션으로 치석을 제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하악 전치부에서 치석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버컬 쪽에서 링구알 쪽으로 핸드레스트, 핑거레스트를 정확하게 주고 치석을 밀어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취즐이 푸시 모션이었다라고 하면 호는 풀 모션이 되겠습니다. 풀 스트로크, 풀 모션 해서 6가지의 호 스케일러가 존재하고 있고 그 번호를 잘 구비하고 치아에 적합을 시키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 투포인트 컨택입니다. 치근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치아의 크라운 헤드 부위와 루트 부위에서 투포인트 컨택을 이루면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치질과 달리 커팅 엣지가 리버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푸시가 아닌 풀 형태가 되겠고요. 45도 베벨을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이 각이 꺾여져서 오히려 리버스하게 당겨야 치석이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구치 부위의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화 치트 제거, 루트 플래닝이라든지 시멘툼 제거 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커팅 엣지를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글쎄 뭐 대패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근면 내지는 뭐 골 부위를 다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치근면 병적 배각질 제거라든지 치은 연화 치석 제거에 사용을 하지만 치근면은 오히려 거칠게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핸드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죠. 그래서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울트라소닉 스케일러가 되겠습니다. 25,000에서 42,000번의 초당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초음파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그네토 스트릭티브 형태와 피에졸렉틱 형태의 두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발되었던 마그네토 스트릭티브는 핸드피스 내에서 전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그네틱 자성에 의한 이 수축 변화로 스케일러의 액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인공심장에 박동기를 장착한 환자들한테는 절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반응이 좀 많이 있었고요. 기구의 팁은 3차원적인 타원 운동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부병소의 치근단의 간격, 깊은 치주낭, 부착 정도가 강한 치주낭 등에는 팁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야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에서 42,000 사이클 정도, 그리고 타원형 형태로 덴치플라이사에서 만들어진 이 스케일러가 한때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진화된 피에조일렉틱 형태가 발생이 됐고요. 개발이 되었고요. 전류의 방향성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장과 열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전후 선형 운동만 하기 때문에 이 팁의 측면이 작동 부위입니다. 따라서 치근면의 측면에 기구의 끝을 갖다 대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중등도 이상, 그러니까 즉 4mm 이상의 포켓에서는 이 핸드 인스트루먼트 쓰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초음파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캐비테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주낭 내 세균에 영향을 주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세균의 세균표복을 직접 파괴시키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렛에 갖고 있는 형태보다 이 캐비트론의 그 팁의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들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드 인스트루먼트와 이 캐비트론 스케일러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치료에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에조일렉틱 울트라소닉이 됐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과 수술 키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익시전, 인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과 큐렛 시클, 그리고 골막을 젖힐 때 쓰는 페리오 엘리베이터, 치즐, 파일, 시저, 그리고 헤모스tat, 티슈 포셉, 니들 홀더 등등이 필요하겠죠. 물론 석션이라든지 마취 앰플, 니들, 거즈, 라운드바, 피셔바 등등 자질구레한 기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익시저널 그리고 인시저널 인스트루먼트로는 이 치주에 사용되는 수술도, 그리고 인터덴탈 라이프, 그다음에 서지컬 블레이드, 그다음에 일렉트로 서저리가 이 블레이드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용 메스는 왼쪽부터 보시면 11번, 12번, 12번 D, 15번, 15번 C가 되겠습니다. 이 블레이드의 형태 내진 이름 잘 알아두셔야겠죠. 수술용 메스는 모두 일회용입니다. 커클랜드 나이프 내지는 키드니, 콩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키드니 쉐이프 나이프라고 되어 있고요. 진지백토미 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진지보 플라스티 하고 나서 치은을 긁어낼 때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인터덴탈 나이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런 나이프가 되겠고요. 마치 끝이 창처럼 생겼기 때문에 스피어 쉐이프 나이프라고도 하고, 오반이 만들었다고 해서 오반 나이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치간 치은을 절제한다거나 인시전을 긋고 판막을 열기 전에 골막을 분리시킬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덴탈 나이프 내지는 오반 나이프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입니다. 골막을 젖힐 때 쓰는 오리 주둥이 같이 생긴 그러한 기구죠. 다양한 형태의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 등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딱히 한 회사의 제품만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취질이라든지 호 등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치아랑 치아 사이 인터덴탈 본을 다듬을 때 쓰는 이 슈거맨 내지는 슐루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증 조직을 도려낸다거나 뼈를 다듬을 때 쓰는 여러가지 시저, 니퍼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티슈 포셉과 니들 홀더, 그리고 컷을 할 때 쓰는 시저, 이렇게가 바로 니들 수철을 위한 수철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치주에 사용될 수 있는 치주 술식용 기구들을 살펴보았고요.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부가적인 강의 자료들은 구글 클래스룸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아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